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김유영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김유영 작가님이 좀 사전에 인터뷰했는데 굉장히 스펙트럼한 인생 라이프를 좀 이렇게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가로서 지금 이제 심리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대표님 간략하게 작가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유영 작가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네. 현재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 남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이나 퇴근 후에 네. 시간은 제가 이제 상담, 심리 상담을 하고 이제 지하철역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제 고객이 계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가서 근처 카페나 이런 대구로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늘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왔어요. 아, 상담을 하고 네, 있어요?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6권을 냈고, 네.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제가 책을 6권을 냈는데, 제가 이제 뭐, 작가가 되고 나서,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 이렇게 의뢰가 많이 오게 됐어요. 네. 작가님 글 보고 위안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에 한 무료로 많이 했죠. 옛날에는 추천이 되는. 제가 뭐, 유명하지도 않다 하니까. 근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순고라는 어플이 이제 네, 그죠. 알게 돼서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19년도. 네. 그래서 그때 순고라는 어플을 알게 되고 제가 입점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사 타이틀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서 지금까지 하면은 토탈하면 한 500건을 이제 넘었죠. 그래서 상담 건수만 500건 넘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에 네. 그래서 글을 쓰면서 작가가 되니까 이제 강연도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뭐 책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좀 자기 회사에 네. 뭐 이러한 매거진에 싣고 싶다 그런 또 탐탁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되고 나니까 네. 그냥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 만나는 인연이요? 인연도 사람도 그리고 이제 회사도 네.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렇게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 이제 순고라는 어플도 그런 연장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고 아주 이제 일상화돼서 회사, 작가, 심리상담사의 이 세 가지 네. 엔잡러로서 살고 있는 김유영이라고. 그 작가님이 네. 그 긍정, 희망 그리고 실패 극복기 그 네. 테마가 네. 그쪽에 에세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 과거가 좀 이제 궁금하시죠? 예, 궁금한데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압구정동에서 크게 레스토랑을 하셨다고. 근데 그게 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월세가 몇 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제 개인 돈으로 한 건 아니고 예, 모 회사에서 예.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유학하다 보니까 예. 외국에 이태리에서 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 팀장으로 책임자로서. 그렇지. 아, 네. 원래 거기에 네. 본부장이라는 네. 분이 계셨어. 네. 그 본부장이 뭐냐면 네. TJ 프라이데이라고 하시죠. 맞아요. 그거를 한국에 들여왔던 본부장이에요. TGI, CJ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 TGI.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거의 네. 없어졌다시피 잠실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되는 곳 빼고는 거의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 직업이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흥망성쇠. 때는 안 될 때는 또 좀 투자했던 거가 너무 좀 꽤 리스크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자본 없이는 네. 엄두가 안 나죠. 그죠. 그리고 그때 대표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시작하셨고 그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신 계기도 한번.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제가 2008년도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 기업에서 네.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제 네. 구상 중에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좀 연락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미 준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그 아까 네. 본부장 네. 분에서 네. 근데 거기에 이제 TGI 멤버들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직원들 다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네. 9월 달에 가기로 하고 있었는데 네. 이미 8월 달에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가보니까 네.
이제 차려졌고 네. 이제 언론 난리 났죠. 이제 네. 막 워낙 크니까 네. 압구정 한복판에서 네. 620평이고 에이, 620평? 알바까지 거의 이제 수영장이나 볼링장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620평. 네. 네. 그래서 막 마술쇼도 하고 네. 피아노 연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다음에 기차가 다니고 게임 놀이 시설 이런 거가 한쪽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미니 디즈니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저 혹시 결혼하셨나 모르겠네. 저요? 좀 비밀이 있습니다. 결혼을 네. 했다 치면 네. 아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네.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기가 키즈 카페, 그 당시 그렇지, 키즈 애기들? 카페. 네. 그러면 먹여줘야 돼. 또 사고 날까봐 다칠까봐 염려가 되잖아. 네. 그럼 이제 거기는 네. 그 놀이시설 안에 알바들이 안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모습을 브라운관으로 먹으면서 보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얼마나 좋아. 근데 완전 그 당시에 키즈 카페네요? 앞서간 키즈 카페. 그치? 이제 선두주자였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로 그리고 나서 장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세팅이 돼 있고 네. 이제 장사가 잘 되냐 싶었는데 네. 그 다음에 네. 8월인가 9월부터 네. 신종 플로가 이제 오기 시작하죠. 아, 신용불. 그러면서 아이들이 죽고 뉴스에서 떠들고 하니까 음. 아이들 케어하는 압구정이니까 우리 아이 보호 능력이 굉장히 좀 센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 데리고 안 움직이고. 입소문이 많이 나버린 거예요. 네. 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네. 예약 자체가 캔슬이 많이 되고 음. 급기야는 방송에서 언론에서 죽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학교 아이들 입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나 어디 갔다 뭐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학교, 엄마, 학부모 다 이게 들어보니까 네. 일체 예약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고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월세가 너무 월세 7천만 원, 7천? 그 다음에 발렛비 500만 원, 재료비, 월급 줘야 돼. 그도 그러면- 월급도 하나 얼마 정도 됐어요? 어이구, 몇 억이죠. 그 다음엔 또 몇 억이요? 예.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이게 마이너스가 돼 버리니까 네. 버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음 해 9월까지 가거든요. 네. 다음에 9월. 그래서 2호점, 1005점이 2호점이었는데 네. 거기와 같이 예, 총 모기업에서 투자한 게 거의 한 85억이 됐죠. 85억?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가서 네. 이거 빨리 정리 안 하면 데미지 더 큽니다. 그때 이제 회사가 막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네. 와버렸으니까 네. 저도 미안하고 네. 물론 이제 제가 차린 건 아니고 송태를 내고 갔기 때문에 또 제가 요리하던 친구들 이렇게 많이 뽑았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안고 가느냐 막 리모델링도 하고 별의별 수를 해도 안 돼. 사람이 안 오니까. 그죠. 사람이 와야 돼. 점심에 뭐 10,000원 네. 이렇게 이제 그런 뭐 이제 행사도 하고 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뭐 일단 먹으러 오지 않으니까 그죠.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접어야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 없느냐? 네. 없습니다. 와.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 접었죠. 그리고 나서 소주 5병을 들고 네. 그날 한강에 딱 앉아서 네. 깡소주 마시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일까? 왜 뭐가 문제일까? 그날 이후 내가 저를 돌아보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그때 계기가 됐죠. 이제 조금씩 써오다가 네.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네. 내가 뭘 잘하고 네. 내가 또 뭘 못하고 네. 아쉬운 부분, 놓치는 부분 등등등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이제 제가 부산에서 천안에서 서점을 하다가 네. 서울로 왔기 때문에 네. 지역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버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서울에서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부산으로 다시 내려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그래서 매일매일 적으면서 네. 내가 잘하는 거, 장점, 단점, 뭐 미흡한 거 다 매일매일 쓰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적나라하게 다 썼어요. 그런 것도 맨날 쓰고. 예. 그냥 내 민낯을 그냥 내가 써보니까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뭐 이거는 잘했고 못했고 아쉬웠고 이런 것들이 쭉 1년 동안 보니까 나열이 되는 거죠. 아 나란 놈은 이런 놈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생을 세 가지로 보면 네. 아이 될 대로 돼. 될 대로 들어야지. 아이 몰라 맞아. 이런 케이스가 있고 네. 어제도 어제 오늘도 내일도 그저 그런 안주하는 삶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는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글을 쓰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이 8,000권 정도 됩니다. 8,000권이요? 예, 제가 또 서점을 또 차렸고 또 도매, 소매, 헌책, 전집까지 해서 한 8년 가까이 또 도소매 업종에서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가가 돼 있어 따라는 거죠. 한번 그 실현이 근데 그게 책임자였는데 최종 결정권자는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85억의 부채가 그 회사한테 간 거죠. 회사한테 가고 대표님한테도 부채가 생겼어요? 저는 없었죠. 근데 이제 내가 좀 크게 미안함. 아, 그렇죠. 예. 저도 직원들을 뽑았고 데리고 왔으니까. 개인이 만약에 진짜 백종원 씨가 15억 빚지고 나서 10억 개인이 그 진짜 경이적이잖아요. 그 정도 빚은 인력대도 개인이 1억이면은 10몇 년 전에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회사가 좀 대기업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갔던 회사였어요. 합병 인수 합병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 거기에 이제 외식 사업부를 두고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투자도 크게 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종플루가 우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CJ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요식업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어디야? 제가 알고 있기는 뭐 뚜레쥬르 그런 거 CJ 거고, 뭐 올리브영 CJ 거고. 제 주변의 매니저들 이름 많이 알잖아요. 업종 자체를 많이 해주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케이스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작가로서 활동하시고 직장인으로서 또 엔잡러로서 상담사로도 활동하시는데 지금 그때 마음의 치유로 인해서 많은 책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작가님이 되신 거예요? 8,000권이라는 책은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집이 조금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늘 어머니 혼자서 이제 이남일녀를 케어를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어떻게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 옛날에 이제 육성회비 공납금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죠. 그게 이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2학년 올라가는데 이 본과하고 이게 수납이 안 되니까 교무실에서 너 이거 내야 된다. 이거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갔죠. 어머니하고 가서 이건 내셔야 아이가 진급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밀려버렸으니까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많이 가난 나는 학교 다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14살 이후로 저는 혼자 살았어요. 14살 이후로 혼자 살았다고요?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새벽에 나가서 시장에서 무거운 거 실어 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38살 때까지 홀로서기를 하게 된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학업은 포기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했느냐,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 하시고 옛날에 이제 야학이라고 대학생들이 무료로 했던 거기에 학원은 못 가니까 검정고시 학원은 돈이 들어야 되니까 야학 보니까 전봇대에 야학 대학생들이 무료로 가르쳐 준다. 거기 가서 일 끝나고 나서 4시에 끝나니까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그렇죠. 그 대학 가셨죠? 안 갔습니다. 대학 안 갔어요? 저는 오로지 독학입니다. 독학이요? 예. 그럼 대표님이 그래서 대단한 거죠. 이게. 8,000권의 책을 또 진짜 상상 이상인데 지금 IT 계통에서 일하신다고. 그 IT 개발자는 아니고 인사 담당. 인사 담당이요? 사람 뽑고 뭐 이렇게 하는. 제가 이제 그런 거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
그러네요. 네. 8,000권의 책, 그 주로 어떤 책을 보셨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네. 5천만 원을 모아놨어요. 네. 그 어머니한테 주고 이제 의무경찰 빨리 갔다 오려고 지원을 해서 빨리 갔다 오려고.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92년도에 갔으니까 몇 기예요? 제가 183기인가? 283기인가? 283기 저 한참 전에 저 774기인데. 그때 어떤 대우 먹으셨어요? 그때는 네. 뭐 저는 부평서에 있었으니까 평소요? 그래가지고 뭐 저 그- 수원, 어. 네, 수원 천들전대. 방순대 있고 방순대. 예. 파출소 같이 저는 병행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먹고 자고 네, 알죠, 뭐 알죠. 그랬었어요. 네. 그 데모도 막았잖아요. 가죠. 네. 다 했어요. 네. 그다음에 하늘색 제복에 네, 그죠. 수신호 하면서 네, 하시는 알죠. 그거 오. 거의 한 30개월 한 것 같아요. 네. 맞아, 그 당시에 한 30 그리고 이제 제대를 그때는 내무부였으니까 네, 내고니까 월급 국방부보다는 그때 세고. 뭐 8,000원 만 원밖에 안 했어요. 월급 자체가. 국방부보다는 셌어요, 아무튼. 네. 어쨌든 이제 그걸 제대를 하고 집에 가보니 네.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네? 지금 많이 없어요. 아버지가 피잔치를 한 거지.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집은 네. 산 꼭대기가 있어요. 네. 산 꼭대기에 제가 5월달에 제를 했는데 얼음을 깨서 데펴서 연탄 보일러에 데펴서 씻을 정도의 열악한 아, 95 년도.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나. 한 방에 그 네. 성인 그때 이제 여동생이 여고 졸업반이었으니까 네. 다 나머지 성인이잖아. 네. 어떻게 한 방에 살아? 네. 옆에 또 옆집인데 이게 방음이 안 되니까 다들 일이 정도. 그죠. 네. 그리고 공중 화장실이 아시죠? 네, 군정화장실. 그런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여동생 데리고 네. 또 이제 출발을 했고 또 여동생은 또 대학을 진학을 보냈고 저는 이제 계속 혼자 살았죠.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서적계통에 취직을 했어요. 아. 왜? 제가 이제 학교 공부 이게 딸리다 보니까 이걸 뭘로 내가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책이라도 많이 읽어두자. 그래서 서점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도매, 네. 소매, 관책, 전집까지 네. 다 섭렵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때 이제 전집을 할 때는 옥션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초창기 때. 옥션 알죠? 아. 네. 그때 제가 그걸 선점을 해서 네. 중고 서적 네. 올리고 닦고 판매하고 네. 그거를 제가 사장님한테 알려주면서 네. 장사를 잘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게가 늘어났어.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몸값이 1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 아, 내가 장사수완이구나. 그 당시 알라딘 그거네요? 없었죠, 그때.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어서 네. 올리고 막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책을 그냥 이유 불문하고 읽게 됐죠. 에세이부터 산문집 이렇게 영역이 가면서 또 심리학, 철학, 음악, 미술 영역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작가. 대표님이 실패했던 순간에 어떤 깨달은 모멘텀이 있으셨다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네네. 네. 제가 그 집안 자체가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네.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경제고시로 네. 야학을 다니면서 이제 또 낮에는 일을 하고 네. 이렇게 제가 중고등학교를 경제고시 졸업을 하고 네. 또 그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일을 하는 인생을 해야죠. 네. 학교는 못 가고 그래서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가족도 있는데 부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학교를 못 하니까 그런 좌절감 뭐 이런 것들 감정 아시잖아요. 또 비교 사람이, 그런 것도 예. 있고. 내가 4시에 갈 때 내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교를 하는 그 교차 지점이 아직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이제 남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집에 가보니 제가 벌어놓은 돈도 없어지고 아버지가 빚잔치로 저 산꼭대기에 더 안 좋아진 케이스에서 제가 나와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월세방 하나 카드 만들어서 월세방 얻어서 그 와중에 이제 제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예. 카드에 사채까지 쓰신 거예요. 그래서 95년도에 1억 5천입니다. 엄청 고난이 많은 인생인데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내가? 네. 제가 첫 공급, 서점에 취직을 해서 네. 첫 공급이 75만 원인데 언제 갚아요? 못 갚잖아. 네. 와. 그러다가 네.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또 뭐 한 3박 4일 정도 혼수 상태에 있다가 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숙세를 등지기 위해서 근데 절에 들어가요. 절에 가지고. 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무건 수행하면서 네. 이제 스님이 매일매일 던져주는 화두를 통해서 네. 성장하고 성찰했죠. 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 나를 변화된 내 모습을 네. 드러내지 않으면 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내가 세상을 등지고 사니까 나는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님도 아니고 네. 숙세인인데 네. 어떻게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변화를 줘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염세주의자에서 네. 긍정주의자로. 그래서 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고, 또 제가 아쉬운 부분, 이렇게 학업이 이렇게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약하다 보니까, 많이 하려고 책이라도 많이 읽고자 서점에 취직을 했죠. 또 책 향기, 책 내용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무료니까 매일매일 이제 읽게 됐죠. 그게 지금까지 이제 8,000권이 이어졌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아버지를 또 용서를 하고, 네. 또 아버지는 암으로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켜켜이에 쌓여있던 뭐 앙금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아버지한테 다 지난 거니까 용서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암이 거의 이제 치료하기 힘든 말기암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는데 1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회사 병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7개월 버티시다가 가셨죠. 그 과정에 제가 첫 번째 책, 그 탈고할 무렵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보시고 가셨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출간 기념회를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 23층에서 하게 됐고, 그때 저는 한 20-30명이면 올 줄 알았는데 외부에서 많이 오셔서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오신 거예요. 100여 명 많이 그래서 막 오셨는데. 들떠 있고 네. 흥분해 있는데 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강사진 네. 친구들 네. 도움 받아서 네. 이제 조촐하게 이제 잘 끝냈죠. 네. 이제 2시간 가까이를 네. 하고 나니까 이게 후련한 거예요. 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후련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 대표님하고 이제 뒤풀이 맥주 한잔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1년에 한 권씩 10년 그렇게 하자. 책을 네. 내가 내겠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성취감이. 매년 한 권씩 내면서 6권을 냈죠, 제가. 왜? 나는 할 수 있는 놈이고 나를 알잖아요. 나는 충분히 또 책을 한 권 냈기 때문에 네. 2권 못 내, 세 권 내지 뭐 까짓 거. 왜? 나는 경험이 많고 네. 지식도 쌓아놨고 네. 글감이 많으니까. 네. 그거네요, 대표님. 자기 효능감으로서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책을 쓰면서 성취감이 딱 들어, 자기 효능감이 딱 나온 거예요. 치유가 되면서. 치유가 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면에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을 갖고 있는지, 그네요. 내가 장점이 뭔지 내가 아니까. 원래 책 썼을 때는 맨 처음에 고통스러웠을 텐데. 힘들었죠. 그러니까 맨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있으니까.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이 딱 책 한 권 나오고 또 고통이 있어 책 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네.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도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찾아야지. 내가 네. 만들어야지. 네. 그게 내 행복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결핍이 만든 성장이네요. 거의 성장통. 그렇죠. 그래서 성장의 고통, 성장통.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치유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회사도 다녀봤고 장사도 네. 해봤고. 저도 해봤고.
크게 말아도 와갖고. 그렇죠. 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쭤보는 게 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홍보 책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쓴 책이 어떤 책인가요? 나의 아름다운 내일에게라고 예. 작년 연말에 나왔던 책인데 네. 책 제목 안에 고스란히 내용이 담겨 있어요. 책 제목에 나의 나는 예. 우리의 예. 내일은 예.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의 내일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당신의 내일도 나의 내일도 노을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게 같이. 그 아름답기 위해서는 네. 이러이러하시고 저러저러하시고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담았죠.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네.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네. 궁극적인 핵심 내용은 내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 제가 경험하고 겪었고 깨우쳤던 것들을 책 속에 이제 담은 거죠. 그래서 딱 보고 겪고 나면 맞아 이거야 따뜻해지는 느낌. 나도 할 수 있구나.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여러 에세이. 저희 이런 에세이 어때요? 예전에 제가 백세희 작가라고 죽고 싶으면 떡볶이는 먹고 싶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반전 에세이. 요즘에 뭐든지 반전스러운 게. 그게 뭐냐면 네. 제가 그때 책을 한참 막 내고 있을 때였는데 네. 제가 그분하고도 이제 그 연락처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이제 우울증 환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치유 과정에서 네. 이렇게 이제 내담자하고 상담자 간에 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1부는 성공을 했죠. 네. 왜? 누구나 다 보면은 저거 난데? 네. 내 얘긴데? 네. 이거는 만났는데 네. 너무 거기서 네.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막 이런 것만 담다 보니까 네. 희망적인 내용 자체가 없어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내용이 2편으로 이어지면서 네. 2편은 안 돼 버렸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호기심으로. 제목턱을 많이 받다라는 네. 내용도 있고 네. 근데 누구나 다 네. 요즘에 뭐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네. 센터나 병원에 가서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라는 거가 보여지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할까 말까 고민하고 안 하는 사람은 더 많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네. 아픔, 상처, 슬픔, 괴로움, 트라우마 등등등 관계적인 면에서 다 안고 있다. 마음의 질병은 누구나 하나씩 알고 결국에는 있어요. 하나 이상. 제가 이 상담을 네. 제압으로 선택한 거는 네. 정년이 없기 때문에. 작가 정년이 없죠. 맞네. 네. 저는 회사 나와서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지향적으로 저는 보고 19년도부터 선점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유튜버도 정년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케이스죠. 네. 제가 이제 어떤 영역으로 확장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주변에 좋은 조건도 오고 제한도 오고 하기 때문에. 네. 맞네. 어. 리스크도 없어요. 예. 정년도 그래서 없고. 저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이 순간 네. 요즘이 가장 행복합니다. 과거의 그 아픔, 괴로움 이런 거는 나온 이야기죠. 책임감도 많을 거고 스트레스 많았을 거고 그죠? 스트레스는 저하고 늘 같이 다니는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무게가 무거우면 더 책임감이 막중하잖아요. 대표님 그거를 책에 대한 부분은 맞췄고 대표님 향후의 목표점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정년이 있다 보니까 네. 60까지 저는 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로 보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작가는 꾸준히 갈 거고 네. 또 강연도 다닐 거고 네. 또 뭐 원고 청탁도 할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네. 또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네. 제가 또 뭐 센터를 차릴 수 있는 자격증을 또 네. 땄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페 하나 차려서 네. 여기에서 전선을 전사대로 하고 조그만 한쪽에는 공간에서 상담실. 상담도 네. 하고 또 외부 강연도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격주에 네. 이 카페에서 심리치유 강연, 외부 강연 여러 네. 가지 강연도 할 수 있고 네. 저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뭐 목표, 목적은 뭐라고 물어보니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같이 제가 혼자 살았잖아요. 예. 학교도 못 다니면서 네. 예,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도 보면은 뭐 부모의 이혼으로 아니면은 상처로, 아픔으로, 사고로 혼자 사는 아이들,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아이들, 장애인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해서 그랬을까요? 저처럼 아니죠. 불가피한 네, 상황이 그렇죠. 있다고. 네, 네. 그럼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저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바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여기서 마음껏 공부해. 내가 다 지원해줄게.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친구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결핍이 있으니까 더 잘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 아이들이 그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또 취직을 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그래서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게 제 마지막 인생 목표입니다. 대표님, 저 그 말에 딱 공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이제 기회를 많이 주고 애정을 많이 쏟아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결핍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고 되게 열심히 사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결핍이 좀 많았던 케이스가 많고 너무 풍요로운 친구들은 원실 속에 있으면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혹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보시죠? 네, 스페이스 지하철역 가면 네, 이렇게 이제 계단이 있고 네. 뭐 지하 3, 4층부터 굉장히 가파른 에스컬레이터도 뭔지 알죠? 있죠. 네, 그죠, 그죠. 그런데 저는 꽤 오래 전부터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 굉장히 왜냐? 네, 내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편리함이 주는 익숙함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저는 길들여지잖아. 힘들어지겠죠. 근데 계단을 내가 내 스스로 원해서 올라가면 네, 이 허벅지가 묵직해져 오면서 끊어집니다. 결국에는 한 3, 4, 거의 한 4, 5계단을 올라가면 허벅지에 당김이 와요. 숨도 헉헉거려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건강이, 내 체력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느껴져요. 결국 내 무게를 느끼는 거죠. 내 무게를 느낀다. 내 무게니까 내 무게도 여기까지 지탱을 못하고 여기까지 오니까 네. 내가 그만큼 그 편리함이 주는 거에 대한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웬만해서는 네, 걸어가고 네. 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맞아. 얘기했던 편리함이나 안락함 중에 음. 옛날에 저기 아프리카 쪽에 네, 여기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고 네. 아마 인도양인지 그쪽인데 네. 이렇게 이제 그 섬이 하나 작게 있어요. 네. 모리셔스라는 네. 섬이 있어요. 네. 그 섬에만 서식하는 새 이름이 도도새예요. 도도새? 예. 도도새 이름이 뭐예요? 도도새? 도도새 첫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네. 공작 비슷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이제 커요. 펠리칸 비슷하게 본것 생겼기도 같아요. 했는데 네, 본것 같아요. 그 새가 원래는 나는 새였는데 네.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에 너무너무 먹을거리가 많은 거야. 네, 내가 굳이 안 날아도 돼.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날게 되죠. 되는구나. 네. 그런데 네. 그 편안함, 안락함에서 살다가 네. 우리 콜럼버스의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여기 이런 섬이 있어? 발견을 하다 보니까 얘 저거 맛있겠는데? 이제 반대 입장이 된 거죠. 도망을 다녀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근데 못 도망다니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100년 뒤에 그 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땅값으로 갔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경계를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왜? 내가 멀쩡히 가더라도 음주운전자가, 졸음운전자가 나를 칠 수 있다. 그쵸. 우리 삶이 그래요. 네, 맞네. 그래서 조금은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인생은. 너무 편리함, 익숙함만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저는 성공이라는 거를 모든 거에 대한 정의를 다 내린 상황이에요. 인생이란, 삶이란, 목적이란, 이런 거에 대해서 행복이란, 또 인연이란, 네. 또 나에게 가족이란, 여기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그래요. 당신에게 성공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누군가는 큰 자산가, 지금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알아요. 굉장히 이제 네. 핫한데 그분이 자산가예요. 천억 자산 저는 그거를 성공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제 성공은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 의미, 내 가치를 부여하면서 네.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제가 상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제가 알려주고 도움 주고 솔루션 주고 방법을 제공해 주면서 그 위기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된 케이스에서 후기가 오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 감사했다 이런 것들을 쭉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듯하죠.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저는 그 삶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내가 조금 벌어서 아까 같은 재단을 설립해서 나눌 수 있는 또 좋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저는 그거를 성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지만 예. 지향하는 바도 다르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 틀려요. 아, 맞아. 다르죠. 다 틀리니까 그 다름이 있어서 대표님이 성공의 정의, 행복의 정의, 어떤 그 정의를 딱 정립하신 거고. 대표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딱 제목도 딱 나왔어요. 결핍이 맞는 성장과 성공. 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이게 지금 자유롭게 말씀 이렇게 카메라 예. 앞에 보시면서 저는 말씀, 구독자분들한테 예, 말씀 뭐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저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또 제 일을 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이 삶을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의 이 순간 이 상황만 보시지 말고 먼 미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기에 있어요.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삶의 길, 내 인생 길이 안 돼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이로운 사람도 만나고 해로운 사람도 만나요. 그게 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거에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희노애락이 다 결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현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감해져라. 할까 말까 하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왔고 통화를 하고 저는 과감하게 바로 며칠 날 몇 시에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는 깊숙이 생각하되 빨리 너무 길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절대로 내 인생에 내 계획에 내 목표에 포기란 없다라는 거.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힘든, 우울, 안 좋은 감정들은 늘 내 곁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게 왔다 온다 싶으면 빨리 알아차려서 내가 좋아하는 일, 행복해지는 일, 웃어지는 일, 즐거워지는 일을 바로 실행하면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감정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고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또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일 중에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좀 찾으셔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 행복 추구 나는 과연 행복한지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는 걸 또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정리한 글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성찰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저는 터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0몇 년, 17년 가까이 넘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찾은 거죠.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면 잘해요. 익숙하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우리가 유튜브 잘해요? 그쵸, 그쵸. 몸거리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오잖아요. 습관이 되는 어, 거죠. 네. 그거를 과정 속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은 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니 네. 먼 길을 보고 먼 목표 지점을 향해서 네.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의 마음 돌아가면서 돌아보면서 체크하면서 주변도 살피면서 아픈 사람은 없는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없는지 우리 사회의 어른이니까 나만 혼자 밥 먹고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어른이었으면 좋겠고 네. 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우리의 내일은 여러분의 내일은 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대표님 강연가래서 말씀하시는 게 또 천상 뉴스로 아이고. 예, 어떤 거 하나도 적은 게 없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배움의 좀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